어떤 분은요, 최근에 행동경제학 이런 걸 배웠대요. 그 개념이 사람은 모두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덕분에 요새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하죠. 다이어트 중에 라면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을 두고 TV를 켜는 것도 그냥 내가 합리적이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지금의 내 기분도 누군가의 이해 못할 행동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했던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양요섭입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범키, 버벌진트가 함께한 너에게만 듣고 왔습니다. 사람은 모두 합리적이지 않다. 너무나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사람이 조금 더 합리적인 분들은 있겠지만 그분들조차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중에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해야 할 일이 막 쌓여 있는데 뭔가 재미있는 꿈꾸는 라디오 듣고 싶은 그 마음도 모두가 다 비슷하게 지내고 다 비슷하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마음에 또 한 번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사람은 모두 합리적이지 않다. 정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는 게 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3, 4부에는요. 노래, 장소,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더파크 크리에이터스의 정우성 대표님입니다. 더파크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을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노래, 장소, 사람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요. 여러분들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그대와 함께 나눌 시간 깨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우리만의 공간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사연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6639님께서 신청해주신 오혁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문자도 남겨주셨네요. 6639님께서 양디, 저는 지금 집 가는 기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수능과 수시 모두 끝난 기념으로 친구랑 부산에 놀러 갔다 왔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했고 오늘 하루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오혁의 소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수능, 수시, 실기, 면접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아직도 진행 중인 곳이 있을 거고 대부분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좋은 시간 앞으로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0902님께서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알바도 못 가고 누워서 꿈꾸라 듣고 있네요.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부턴 또 열심히 생활할 거예요. 트와이스의 Cheer Up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갑자기 너무나도 추워진 날씨에 감기도 잘 걸리고 제가 아직도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기관지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관리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 뭔가 병이 찾아오는 거는 한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607님께서 양디 안녕하세요. 4일 뒤면 고1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학생입니다. 진짜 중요한 시점에 감기에 걸려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약기운 때문에 계속 졸리네요. 그리고 목감기도 심하게 와서 소리내서 교과서를 읽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계속 감기는 안 낫고 시험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긴장을 하는 건지 배도 계속 아프고 양디가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도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겨울에 자주 듣는 노래인 엑소의 Sing for You 틀어주세요. 양디도 감기 조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갑자기 추워져서 건조해지면은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약 기운 때문에 계속 졸리시면은 잠깐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약 기운 이기기 힘듭니다. 약 기운 진짜 이기기가 힘들어서 괜히 앉아야지 버티다가 공부에도 집중 안 되고 감기는 더 악화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 기운 때문에 조금 힘드시면 잠깐 눈 붙였다가 일어나서 좀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그때 또 공부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감기 걸린 분들의 사연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902님의 신청곡 트와이스의 Cheer Up 이어서 7607님의 신청곡 엑소의 Sing for You. 0902님의 신청곡 트와이스의 Cheer Up 이어서 7607님의 신청곡 엑소의 Sing for You 듣고 왔습니다. 3625님께서 주말인데도 하루 종일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돌보기만 했네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는 신랑 꼴 보기 싫어서 걷기 운동하러 나왔어요. 열받아서 추운지도 모르겠네요. 넓은 운동장 저 혼자 걷고 있어요. 터보의 회상 듣고 싶어요. 겨울바다 보면서 회상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겨울바다 보면서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 이렇게 주말에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육아도 그렇고요. 집안일도 그렇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3625님께서 이렇게 문자에 신랑 꼴 보기 싫어서 걷기 운동하러 나왔다고 열받아서 추운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3625님의 신청곡 터보의 회상. Yeah.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여러분들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4930님께서 노래네요. 네. 아, 제가 노래를 또 한 소절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꿈꾸라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길게 보내주셨네요. 꿈꾸라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이거 양디가 한 번만 해주세요. 너무나 좋은 것. 요즘 이거에 빠져서 선우정아님 구애도 매일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노래가요, 선우정아님의 구애인데, 선우정아님께서 로고송으로 이렇게 가사를 센스 있게 바꿔주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선우정아님께서 구애를 녹음할 때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녹음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수민님께서 양디 안녕하세요. 저는 중1 여학생이에요. 요즘 고민이 생겼는데요. 아이돌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 아이돌에 많이 빠져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뜻은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수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117명이나 돼서 너무 고민이랍니다. 내년이면 중2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아이돌 덕질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올해는 자유학기제 때문에 1학기 때 기말고사 한 번 보고 끝나서 다행히 덕질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중간고사 2번, 기말고사 2번, 총 4번의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탈덕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계획을 세워도 실천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몬스타엑스의 Shine Forever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계획한다고 될까요? 이 팬분들의 마음도 어, 정말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중받아야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대로 될 수만 있다면 정말 그거는 학계에서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팬 활동을 하면서 무언가 이 공부에 더 지장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먼저 하시기보다 공부를 하시면서 이 공부에서 지친 그 스트레스를 팬 활동을 하면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117명이면은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양꾸라에 사연 남겨주셨잖아요. 하이라이트도 분명히 속해 있기를 바라면서 이 곡 들려드릴게요. 신수민님의 신청곡 몬스타엑스의 Shine Forever 이어서 소유, 권순일, 박용인이 함께한 틈. 신수민님의 신청곡 몬스타엑스의 Shine Forever 이어서 소유, 권순일, 박용인이 함께한 틈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2876님께서 요즘 회식과 술 약속이 줄줄이 잡혀있는 걸 보니까 연말이 실감나는 것 같아요. 매번 고기 냄새 때문에 지하철 승객들에게 민폐인데요. 오늘도 눈 딱 감고 집에 가고 있는데 조금 민망하네요. 이 세상 고기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서요. 고기 냄새 안 배는 비결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고기 냄새 안 배는 비결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탈취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갖고 다니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 탈취제나 그 향수 잘못 뿌려가지고 냄새가 뒤섞이면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지하철 승객분들도 요즘 회식과 술 약속이 많아서 다 같이 고기 냄새를 끌어안고 지하철에 타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냄새 안 배는 비결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너무 신경이 쓰이시면 그 탈취제 같은 거를 좀 구비하셔서 갖고 다니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4394님께서 양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막내 동생이랑 놀이동산 갔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이에요. 올해 수능을 끝내고 8살 차이 나는 동생이랑 하고 싶은 걸 이것저것 계획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놀이동산에 갔다 왔어요. 6년 만에 놀이동산에 갔는데요. 사람도 없어서 한적하고 정말 재미있게 놀고 왔어요. 동생이 오늘을 오래오래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아마 놀이동산에는 많은 분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동생분도 오늘을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라고 기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어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4394님의 신청곡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2부 끝곡으로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듣고요. 3부에서 정우성 대표님과 함께 노래 장소 사람 시작할게요. I dream 참 달콤한 꿈을 매일 그대를 기다릴게요. 내일도 내 꿈에 찾아와 줘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원더걸스의 Why So Lonely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노래 장소 사람 이어지는데요. 7271님께서
노장사 코너는요, 게스트분의 말씀에 빠져서 듣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는 아주 신기한 코너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매번 이 노장사 코너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 끝곡을 꽤 많이 소개를 못 해드린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과연 끝곡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근데 끝곡을 못 듣더라도 너무 즐겁잖아요.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느끼게 되는 코너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요. 이번 주 초대 손님 더파크의 대표 정우성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듣던 노래, 이미 가봤던 장소, 알고 있던 그 사람.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보는 시간. 노래, 장소, 사람. 한 사람의 주관적인 취향이 담긴 추천 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 초대 손님은요, 미디어 벤처기업 더파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자는 마음으로 다양한 리뷰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대표님이죠. 정우성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우성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꿈꾸라 가족 여러분들에게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파크 대표 정우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더파크라는 이름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실 텐데 네. 미디어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벤처 기업인데 네. 뉴미디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잡지가 하던 일들을 뉴미디어 컨셉에 맞춰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제가 사랑하는 친구이자 한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저는 한국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카툰니스트인 이크종, 네. 이믹종 씨랑 둘이서 만든 회사고 네. 둘이서 만들었지만 법인입니다. 네. 다양한 리뷰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자는 네.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뉴 미디어라고 하면은 뭐 요즘 편하게 접할 수 있는 SNS라던가 뭐 동영상 사이트라던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면을 벗어나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플랫폼에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들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좋았던 것을 추천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남성 잡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만두고 본인만의 회사를 차리신 이유가 궁금해요. GQ랑 에스콰이어에서 합치면 거의 10년 정도? 한 GQ에서는 96권을 만들었는데 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어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안에 있으면 너무 직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 잡지를 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다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종이를 넘겼을 때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네. 사진과 글을 배치했을 때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점점 변하고 있는 세계, 그리고 점점 새로워지는 플랫폼 안에서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겨서 그래서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네.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네. 수많은 아이템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리뷰라는 콘텐츠를 고르신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거의 모든 문화 컨텐츠가 네. 전 리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잡지도 그렇고 일간지 문화면도 네. 사실은 기자들이 먼저 체험을 하고 뭐 공연이나 책 소개도 마찬가지고 그쵸. 먼저 소개를 하고 대중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게 결국 뭐 플랫폼은 바뀌었지만 네. 컨텐츠나 말하는 태도 같은 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뷰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폭넓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에서 그 친구분, 사랑하는 친구분, 웹툰 작가 이크종님과 네. 두 분이서 회사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친구끼리는 사업하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사실 저도 너무나도 친한 친구들과 네.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더라고요.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네.
매일이 위기였어요. 아, 이 회사를 만드시면서 네. 좀 충돌이 좀 있으셨나 봐요. 사실 만들 때는 충돌이 많이 없었는데 네. 부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매체에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는 카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네. 부부 같다고 드린 말씀은 부부는 이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법으로 묶인 사이잖아요. 묶였다고 하면 네. 좀 그런가요? 법으로 어쨌든 그쵸. 규정된 사이니까. 네. 저희도 법으로 묶인 사이가. 아, 법인이고. 법인이니까. 네. 아, 그래서 부부라고. 네, 지분이 반반 나누어져 있고 아. 제가 대표지만 네. 그건 이제 일종의 대표이사 같은 거고 그쵸, 그쵸. 이크정 씨도 대표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분은 정확히 반반으로 네. 되어 있어서 일단 법으로 묶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벗어날 수 없고 아, 계약 관계시네요. 네, 그렇죠. 네. 철저히 이제 비즈니스 관계이면서 또 친구인 관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를 벗어날 수 없는데 네.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매일 얼굴을 봐야 되니까 사소한 점에서 크게 싸움이 번지는 경우도 많았고 아. 근데 결국은 말다툼이죠. 너 왜 그렇죠, 그래? 너 나한테 그렇죠. 왜 그래? 뭐 약간 나한테 서운해서 그런 서운해서 느낌. 생긴 왜 이야기들. 맨날 고기만 먹어? 나 회 먹고 싶은데. 아, 그런 거? 그런 거 말고는 잘 맞으시나 봐요. 그리고 뭐 일하는 스타일도 너무 달라서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미리 하는 편이고 아. 이크종 씨는 10년 동안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네. 그때 자기만의 좀, 일하는 리듬이 또 있어요. 그쵸, 그쵸. 그게 또 되게 다르니까 쟤는 왜 저러지 싶다가도 네. 어쨌든 둘 다 10년 넘게 프로로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어서 마감 때 이렇게 결과물이 바짝바짝 나오는 걸 보면 또 사랑하고 아. 그래서 결국 서로 이해하게 되고. 네 너무 잘하고 너는 이런 친구구나. 이렇게 서로 그렇습니다. 이해하게 되잖아요. 네. 네. 아까 리뷰 콘텐츠가 굉장히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통 어떤 걸 리뷰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죠. 이거 네. 얘기해도 됩니까? 넷플릭스 네. 서비스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을 리뷰하고 있는데 네. 안 되나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이크종 씨랑 같이 계정을 나눠 쓰고 있었는데 네. 들어갈 때마다 너무 많은 콘텐츠가 올라와 있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거기에는 옛날 콘텐츠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최신 콘텐츠들도 많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뉴미디어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아. 오래된 영화지만 내가 보는 순간 그게 최신인 거예요. 네. 그리고 최신 콘텐츠도 이게 극장처럼 네. 막이 내리면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되게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진짜 이 넓은 콘텐츠 바다 속에서 나만 이런 게 아닐 테니까 네. 다른 분들도 뭔가 누가 이거 진짜 재밌다고 친구가 얘기해주면 한 편 보듯이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을 리뷰하기로 했고요. 네. 고전 문학도 저희 하고 있거든요. 고전 문학. 네. 그냥 문학이 아니라 고전 문학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약간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그랬는데 잡지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너무 공들여서 만들고 좋게 쓴 글들이 한 달이 지나면 좀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늘 섭섭했어요. 그리고 신간도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예 고전 문학을 리뷰를 하면 네. 시간이 지나도 혹은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오히려 더 힘이 쌓이지 않을까? 힘이 생기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전 문학을 하기로 했고 네. 읽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반전이네요. 네. 아, 네. 네, 이크종이랑 둘이 이렇게 보니까 네. 뭐 리스트가 한 300개가 있는데 네. 본 게 거의 하나도 없어서 우리 이거 하면 뭐 재밌겠다. 돈을 못 벌어도 평생 할 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재밌네요. 네, 뭔가 반전이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 속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노래 장소 사람 정우성 대표님의 노래 장소 사람 이야기로 꾸며 드릴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하나씩 들어볼게요. 소란의 잠이 안 와. 소란의 잠이 안 와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올해 초에 만든 신생 회사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이 회사를 앞으로 좀 어떻게 키워나가고 싶으신지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어요.
뉴미디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라고 저희가 저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좋은 동료들과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용을 하고 싶다는 거고. 네. 멋진 인재를 발굴하고 싶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나눠서 하고 싶다는 거죠. 아, 되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와달라는 말씀이에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좋은 분들과 많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우성 대표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장소, 사람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노래를 먼저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노래 골라오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골라온 노래는 차일디시 감비노의 Feels Like Summer인데요. 네.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거 가을에 소개하셨었다고. 네, 제가 DJ가 한 곡씩 추천하는 그 코너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뭔가 반갑네요. 이렇게 또 대표님께서 골라주시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너무 좋죠, 이 노래. 네, 이 노래 일단 뭐 어떤 내용과 어떤 모든 걸 떠나서 그냥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도 종종 듣고 있는 노래인데 오늘 대표님께서 이 노래를 골라주신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일디시 감비노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이분이 연출하고 출연한 아틀란타라는 드라마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재미있게 봐서 도널드 글로버라는 본명은 이제 도널드 글로버고 노래할 때 차일디시 감비노라는 이름을 쓰는데 5월달에 This Is America라는 노래가 엄청난 열풍이었죠. 굉장한 히트였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잘한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맞아요. 그냥 이 사람 이름으로 검색해서 셔플로 듣고 있었어요. 아무 노래나 나오게. 네. 근데 갑자기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렇게 걷고 있었거든요. 그냥 사무실 근처를. 진짜 더운 날이었어요. 30. 여름에. 여름이 지났는데도 더운 날이었어요. 맞아요. 올여름 진짜 그랬어요. 네. 여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름 같았죠. 근데 이 노래가 진짜 귀에 감기듯이 막 들리고 사실 처음에는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맞아요. 너무 여름 같아. 그녀도 여름을 느끼는 것 같아. 뭐 이런 노래가 되게 섹시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한곡 반복 재생을 눌러놓고 또 오래 들었거든요. 네. 저도 이 노래를 접하게 된 게 약간 비슷한 이유였어요. This is America를 듣고 나서 이분의 음악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생각들도 궁금하고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저도 그냥 이름을 검색해서 모든 음악을 다 전곡 재생을 눌러놨다가 이 노래를 접하게 돼서 진짜요? 네. 완전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꿈꾸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가사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실 진짜 처음에는 그냥 이 나른하고 근데도 세련되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가사들만 들렸어요, 귀에. 근데 가운데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냥 뭐라 그래도 전문 용어로. 어쨌든 가운데라면은 약간 후렴구 말씀하시는 후렴 전주 사이 벌스. 뭐 그 정도가 그렇죠. 벌스 같은 B 느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가사를 보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700만 개의 영혼들 점점 더 빠르게 돌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도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기계를 만든 남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천천히 움직이라고 좀 슬로우 다운 하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여기에서 조금 감명을 깊게 받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좀 가사가 이게 해석이 돼서 그런지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너무 시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를 보니까 너도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 나도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 늘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괄호 열고 하지만 같진 않아 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걸 스스로 결정하는 기계라는 건 좀 잘은 모르겠지만 AI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세상이 정말 무섭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천천히, 네, 천천히.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빨리 뛰면 다치니까 천천히 걸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되게 일상적이고 정다운데도 어느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 세상의 변화 때문에 네. 더욱 그렇게 느껴지죠. 네. 네. 혹시 이 노래 뮤직비디오도 보셨나요? 뮤직비디오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분의 뮤직비디오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네.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This is America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맞아요. 정도였었어요. 해석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이는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만나본 것 같은데 네. 이 뮤직비디오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도 팬분들이 뮤직비디오의 숨은 의미를 또 분석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색감이 너무 좋았어요. 네. 되게 여름의 해질녘에 좀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열기는 가셨는데 약간 미열처럼 남아있는 느낌도 들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나른한 미국 교외의 도시 풍경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 안에서 개개인들에게는 굉장한 일들이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여러 번 또 봤어요.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Feels Like Summer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꿈꾸라 청취자분들에게 이 노래는 이런 마음으로 들어달라.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뮤직비디오의 내용하고는 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되게 지겹고 혹은 뭐 권태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린 늘 변하고 있고 제자리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네. 부모님들도 늘 뵙는 부모님이지만 한 3개월 만에 처음 뵈면 얼굴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이 다르다는 걸 하루하루 인식할 수 있다면 오늘도 굉장히 특별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으시면 어떨까요? 네. 정우성 대표님의 추천곡 차일디시 감비노의 Feels Like Summer 듣고 올게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3, 4부 노래, 장소, 사람 정우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대표님의 추천곡 차일디시 감비노의 Feels Like Summer 들었는데요. 역시나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그쵸. 네. 여름 같아요. 네. 네. 그 뜨거운 여름밤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는 장소 이야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곳을 골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내 요가 매트 위. 네. 그곳이 어디더라도요? 네, 세계 어디라도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요가 매트 위를 네. 장소로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사실 제가 요가 수련을 4년째 하고 있어요. 아마 4년째가 맞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초에는 200시간 국제 지도자 자격증 200시간 받았거든요. 국제 지도사 자격증이 어떤 거죠? 200시간을 수료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시간 동안의 지도자 수련을 마친 사람은 이제 네.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은 이런 수료증을 받는데요. 네. 약간 오디션 보는 것처럼 진짜요?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네. 가르치는 걸 해요, 직접.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그쵸. 제 동기들을 가르치는 네네네. 오디션 같은 네네네. 약간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네. 선생님께서 됐다 싶으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건데요. 와. 되게 진짜 그렇게 떨었던 순간이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진짜 떨렸어요. 많이 긴장하셨었을 네.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많이 떨리더라고요. 200시간 국제 지도자 자격증. 이게 그러면 기술만 출중하다고 해서 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네, 이게 사실 요가 지도자 자격증이라는 게 네. 공인된 어떤 뭐 그걸 뭐라고 하죠? 단체가 없기 때문에 협회라던가. 네. 그래서 아마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모두의 경험이 다를 거예요. 그럴 수 제가 있겠네요. 다니는 요가원이 이제 요가 얼라이언스라는 국제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곳이었고 네. 그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이제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였죠. 아, 네. 요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 옆자리 후배가 네. 요가를 하고 아, 그래요? 요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앉아 있으면 한 오후 3시쯤 되면 아래 허리가 좀 아프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그리고 왜 피곤하면 네. 피로와 스트레스가 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진짜 다양하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네. 그래서 그 후배가 선배 요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고 추천을. 네. 친구 초대해서 하룻밤이 아니죠. 1시간 들을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딱 1시간 수업을 듣고 바로 나와서 3개월 회원권을 그래요? 끊었어요. 너무 좋아서. 한 번에 조금 그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요가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유연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요가의 매력 좀 어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팔도 막 뒤로 막 이렇게 되고. 그렇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연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혹은 뭐 요즘에 요가 하시는 분들은 그 이미지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날씬하고 예쁜 사진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내가 저렇게 의문을 품으셨군요. 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지도 자격증 한다 그랬더니 우성아 나는 너 같은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고 네. 하셨었는데 네.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요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점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을 하면 네. 나는 저건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자세들도 네. 어느 순간 되고 와. 그 자세만 연습한 게 아닌데 네. 다른 자세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내 팔이 허벅지를 거쳐서 등 뒤에서 이렇게 잡히고 와, 그런 거를 네. 하나씩 하나씩 느끼다 보면. 그쵸. 막 이마가 정강이에 닿고 머리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효리 씨가 방송에서 네네네. 한번 하셨던 그런 게 이제 성공했을 때 내 몸에 내 근육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저런 자세가 되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네. 뭔가 미션을 해나가는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마다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도 좀 요가를 즐기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언제나 좀 요가 매트를 챙겨 다니시는 건가요? 집에 하나 있고 이제 요가원에 하나 있는데요. 네. 요가원에 이제 일에 쫓겨서 못 갈 때는 집에서 수련을 하기도 하고 네. 출장 갈 때는 가지고 가서 얇은 게 여행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서 다르죠. 주로 호텔에서 했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네.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매트, 그러니까 이 공간 위에 내가 속해 있구나. 아마 요가 매트가 한 길이가 180, 너비가 80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사람이 누우면 딱 그냥 맞는. 네. 그냥 이렇게 소박한 장소 혹은 소박한 너비인데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평화까지 느껴지나요? 네. 수련은 그럼 좀 매일 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매일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일주일에 3번은 꼭 수련하려고 하고, 네. 그걸 못할 땐 또 집에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어떤 운동을 시작하면, 네.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 전과 후로 굉장히 크게 네. 달라지는 걸 느껴요. 뭐 네. 건강이라던가. 대표님은 이 요가를 시작하기 전과 후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몸이 많이 변했고요. 아마 요가를 하시는 분들, 요가를 깊이 수련하는 남자분들의 몸을 보면, 네. 저는 아직 그런 몸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진짜 이제 요가적인 삶을 사는 네. 분들이고, 고기도 안 드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요가를 하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엄격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제 배제하는 건가요? 자기의 어떤 뜻을 세우면 그걸 지키시는 거죠. 그 수련의 일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요가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떤 요가에서는 그런 걸 철학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폭력 같은 거. 되게 깊이 들어가죠. 너무 깊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뭐 그냥 헬스장에 이렇게 붙어있는 한 요가 뭐 이런 정도 생각해서 스트레칭이 잘 돼야지만이 할 수 있는 좀 고난이도의 운동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철학과 뭔가
세계 평화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그쵸. 깊이감까지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수련이라는 말이 되게 어울리는 네, 운동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태권도나 검도처럼 네. 수련한다라고 한. 아마 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요가에 제대로 영업을 당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아, 요가 궁금해집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위트피의 침묵. 스위트피의 침묵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을 골라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철학자이자 미학자이시죠. 김진영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오늘 책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입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사실 이분의 이름을 살아생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이분의 네. 이름을 몰랐고 지금은 작고하신 분인데요. 네. 이 책을 선물 받고 이 어른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네. 이 책이 최초로 암 선고를 받았던 2017년 7월부터 네. 2018년 8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선망 직전까지 쓴 일기 234편을 네. 모은 책이에요. 네. 저도 한 10월 정도에 선물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네. 중간에 한참을 못 읽다가 지난주 일요일 날 다 읽었는데 네.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책에서 네, 좀 감동을 좀 눈물이 났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감동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표지에는 슬퍼할 필요 없다. 슬픔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네. 목차를 보면 네. 2017년 7월, 8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돼 있고 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한 달 한 달, 그러니까 시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쭉 보시다 보면 선고를 받았을 때의 어떤 비통한 마음부터 감정들. 네, 네. 병이 점점 깊어질 때의 몸의 변화, 그리고 그걸 이제 정신으로 이겨내시려고 글로 다짐했던 글들이 이렇게 짧게 네, 한 정말 두세 줄 정도. 네. 네.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어느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해봤는데 네. 어느 부분을 펼쳐도 다 네, 인상적인.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곁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나태해질 때마다 네. 보고 싶은 책이 되었어요. 그러면 김진영 선생님은 책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건가요? 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사실은 부끄럽게도. 그리고 네. 저는 그러니까 기자로 일할 때 칼럼을 여러 편을 썼는데도 약간 이 사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너무 없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사실 정치인인데 네. 멋진 정치인은 정말 드물잖아요. 그래서 네. 누군가 우리 나이 때 혹은 우리보다 더 어린 분들이 보고 본받고 감동받을 수 있는 어른들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도 좀 그런 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네. 김지영 선생님 너무 아쉽고 슬프고 하지만 이 책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네. 근데 책을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끼고 아껴서 읽으셨다고 표현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네, 이를테면 187페이지인데요. 네. 이게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서 어느 한 구절을 옮겨 적으신 것 같아요. 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건 나의 죽음이 누군가를 죽게 하고 누군가의 죽음이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것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네. 이 글귀를 정말 뭐랄까요? 다가오는 죽음을 몸으로 느끼고 계신 어른 김지영 선생님께서 쓰셨을 때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네.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간절해지는가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정말 그냥 책을 읽었을 때도 너무
좋은 책이겠지만 그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렇게 읽게 된 이 책은 또 느낌이 색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하네요. 되게 슬픈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려요. 병원에 다녀왔다. 결과가 안 좋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인데 네. 이 마지막에는 바람은 신선하고 맑고 부드럽다. 허공에 맴도는 잠자리들은 흥겹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나는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것만이 나의 존재이고 진실이고 의무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정말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셨어요. 평소에 느끼던 감정도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오늘 살 게 많네요. 요가 매트부터 해가지고 이 책까지 살 게 많습니다. 하나 네. 더 읽어드려도 돼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너무 좋네요.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책이 점점 얇아지고 있을 때의 네. 글인데요. 몸무게를 달아본다. 자꾸 마른다. 자꾸 가벼워진다. 나중에 나는 날아오르게 될까? 라고.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은편에서 책을 보시면서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 이후에 몇 장 남지 않았잖아요. 책 네.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줄씩. 네. 한 줄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은 편안하다라고. 이게 마지막 일기였거든요. 내 마음은 편안하다. 네. 그래서 어렵게 읽었지만 계속 읽고 싶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계속 어떤 여운이나 잔상이 계속 남을 네. 만한 책이네요. 네. 너무 무거운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고민했는데요. 네. 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니까 네. 좋은 말들도 많이 적혀 있어서 네. 용기를 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멋진 분 김진영 선생님을 네. 제게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집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노래, 장소, 사람 정우성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신기하시고? 네. 저도 사실 네. 한때 라디오 PD가 꿈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PD님이랑 작가님들이 같이 계신 줄도 몰랐고 네. 양디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스트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또 이름이 바뀌어서 하이라이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도 사랑해주세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네. 멋진 노래 그리고 장소 그리고 멋진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들으면서 우리 정우성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러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효섭의 꿈꾸는 라디오. 12월 15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혁 피처링 황광희, 개코가 함께한 당신의 밤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제 꿈에 놀러오세요.